언제부턴가 친구가 줄어든 당신에게 어느 날 문득 휴대폰 연락처를 넘기다가 깨닫습니다. 과거엔 만나면 밤새 수다를 떨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이 뜸해졌고, 같이 여행 가자던 친구도 이제는 서로의 사정을 핑계로 미뤄지기만 합니다. 그러다 어느 주말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에게 친구란 게 존재하긴 하는 걸까? 예전에는 친구들이 많았죠. 직장에서, 동네에서, 아이들 학부모 모임에서, 명절 때는 언제 한번 보자는 인사말이 오갔고, 작은 모임에서라도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연락이 줄어들더니 이제는 손에 꼽을 정도로만 남아 있습니다. 나만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비슷한 시기의 친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 만나기가 너무 귀찮아. 굳이 연락 안 해도 별 생각이 안 들어. 마음이 맞는 친구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걸까? 이런 변화는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점점 고립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일까요? 안녕하세요. 현실공감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게 정상일까? 그리고 인간관계의 새로운 기준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해결책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아마도 이 변화 속에서 한 번쯤 외로움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변화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일 뿐이니까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가 변하고 있다. 미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30대 이후부터 사회적 관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젊을 땐 새로운 관계를 맺고 넓히는 데 집중하지만 40, 50대를 지나면서부터는 진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죠. 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수 씨는 30대 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랜 친구 몇 명만 가끔 만나죠. 이걸 보면서 그는 한때 고민했지만 결국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전엔 사람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편한 사람 몇 명 있으면 그게 더 좋더라. 이게 바로 뇌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새로운 관계보다 깊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도록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줄어든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게 의미 있는 관계를 더 소중히 하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치관이 변했다. 젊을 땐 친구를 사귀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같이 노는 게 좋고, 유행을 공유하고, 외롭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치관이 변하면서 관계의 기준도 변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친구가 줄어드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정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혜 씨는 예전엔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깊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만 만나게 됐습니다. 예전엔 그냥 같이 밥 먹고 수다 떨면 친구였지. 근데 요즘은 그런 관계는 피곤해. 서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면 안 만나게 되더라. 이처럼 어떤 관계가 의미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필연적이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외롭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와닿습니다. 젊을 땐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속에서 바쁘게 지내느라 외로움을 잘 느끼지 않죠.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자녀가 독립하고 직장에서도 점점 비켜나면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외로운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선영 씨는 남편과 함께 있지만 가끔 외롭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도 줄고 사람도 안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외로움은 나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 시간은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의 새로운 기준 5가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단순히 친구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라.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대나무처럼 가볍게 기대고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머문다. 진정한 관계란 힘을 주어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듯 이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힘을 들여가며 유지해야 하는 관계는 결국 마음의 짐이 되고 맙니다. 예전에는 사회생활을 위해서 혹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만나고 웃고 맞춰주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함께 있을 때도 편안한 사람,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 침묵조차 어색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둘째, 이해하려 하지 말고 공감하는 사람을 찾아라. 우리는 흔히 좋은 관계를 위해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와 멀어진다. 이해하려고 하면 상대와 나 사이에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반면 공감하는 관계에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젊을 땐 친구와 의견이 맞지 않아도 서로 논쟁하면서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떨까요? 굳이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더 소중하죠. 그러니 이제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기보다 나의 감정을 함께 느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셋째,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하라. 나한테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없네? 왜 나는 항상 기다리는 입장이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회심리학에서는 주도적 관계 형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수동적인 사람보다 능동적인 사람이 더 풍부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즉,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저없이 먼저 연락하세요. 잘 지내?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연락해 보세요. 넷째, 함께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친구를 찾아라.
관계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함께 나이를 먹으며 더욱 깊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과거엔 같이 놀던 친구가 좋았지만 이제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함께 건강을 챙기고 삶의 변화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 이제는 그저 즐겁기만 한 관계보다 함께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으세요. 5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라.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과 고독은 구별해야 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고독은 의도적으로 혼자 있음을 선택하고 자신의 존재를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으며 산책을 하며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히 여겨보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면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들과 만나고 서로 별것도 아닌 이야기로 웃고 떠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땐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봐도 연락 올 사람이 없습니다. 문득 전화를 걸어볼까 싶어도 괜히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 같아. 혹시 바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결국 다시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들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그런데요, 이건 비단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맞닥뜨리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는 한때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회사 동료, 학창시절 친구, 동네 이웃,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친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진짜 소중한 관계만 남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구가 많아야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서로 연락을 이어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한 명이라도 내 마음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조용한 시간을 마주할 때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외로운 걸까? 아니면 이 시간이 나를 더 성장시키는 시간일까? 고독함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과거처럼 사람들과 끊임없이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고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느라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지금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한때 정말 가깝게 지냈던 친구지만 이제는 연락이 뜸해진 사람, 혹은 오랫동안 얼굴을 못 본 가족, 아니면 매일 함께 살아가지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본 적 없는 배우자나 자녀. 지금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 이 짧은 한마디가 어쩌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도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다른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우리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다시 떠올릴 기회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 조용한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세요. 괜찮아.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어. 어떤 관계든 어떤 삶이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